수확이 다 끝난 로얄 후지 가수원입니다. 원래 꽃눈이 좋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 후지 계통은 제가 보니까 꽃눈이 상당히 좋은데 홍도 계통은 보니까 의외로 조기 수확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후지보다 일찍 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과가 다소 늦거나 과다 착각했거나 했기 때문에 꽃눈이 후지보다 다소 불량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콜라TV입니다. 늦가을비가 줄줄 내렸습니다. 잠시 비가 멈췄습니다. 비는 오지만 제가 또 가수원에 한번 들러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사과 다 딴 이 가수원에 저 혼자 서 있는 걸 보면은 뭐라 하겠죠. 사실 이 비가 전부 다 질소 덩어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기 중에 질소도 많지만은 이 비가 토양의 질소를 많이 빨아먹게 됩니다. 물론 질소는 열매를 굵게 하고 나무의 성장에 필요한 필수 원소입니다. 사과 다 따고 난 밭에 우산을 쓰고 나무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사실 허전한 기분이 듭니다. 내년 대목이 많이 빠르죠. 아마 9월 10일경쯤 될 겁니다. 9월 상순입니다. 그때 되면은 또 착색 문제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대두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과콜라 밴드와 유튜브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과 낙과는 왜 오는가? 두 번째, 꼭지 열과는 왜 발생합니까? 세 번째, 이거는 무슨 증상입니까? 네 번째, 지금 무엇을 얼마만큼 주면 되느냐? 즉, 시비 문제가 가장 큰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붕소 결핍인데 칼슘 결핍으로 아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발생 양상과 부위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먼저 사과 열매의 낙과 주 원인은 TR율에 가장 관련이 깊습니다. 이때 T라고 하는 것은 지상부를 말하고 R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부, 즉 뿌리를 말합니다. 뿌리 힘에 비해서 열매가 많이 달렸을 경우에는 나무는 스스로의 수채 보존을 위해서 열매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것이 생리적 낙과입니다. 늦가을에 장기간 비가 내리거나 강물이 넘쳐서 침수되어도 뿌리가 물에 잠기는 상태가 되고 호흡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도 낙과를 유발합니다. 두더지나 들쥐가 뿌리 근처에 많게 되면 뿌리와 토양 사이에 간극이 생기는데 이때도 낙과를 유발하게 됩니다. 여기 현재 낙과된 게 한두 개가 현재 눈에 보입니다. 물론 조기 갈반이 와서 잎이 낙엽되어도 동화 양분을 만들어낼 중간 매체인 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열매로 뿌리로 양분을 만들어줄 공장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낙과를 일부 유발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늦게 수확하는 가수원일 경우에 꼭지 열과나 저장 후 열매 껍질이 누렇게 되는 껍질 댐병 현상도 원래 상당히 나타날 수가 있다고 예측이 됩니다. 뿌리가 지루하게 질소질을 흡수하게 되어서 나타난 증상입니다. 자주 내린 비를 통해서 뿌리는 또 토양 속의 질소를 얼마나 많이 빨아먹었겠습니까? 만약에 안타까워서 정 주시겠다 그러면은 부득이하게 물 500기준 요소 3kg 플러스 대유 불이오 2봉을 혼용해가지고 연면시비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연면시비 전용 미량원소 3kg 하고 요소 1kg를 혼용해서 연면시비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사과 열과는 배꼽열과, 몸통열과, 꼭지열과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사과는 다 익게 되면은 우리가 먹는 부분인 과육의 조직이 연화가 됩니다. 즉 물러집니다. 즉 부드럽게 되는데 이때 비가 와서 뿌리로부터 수분을 흡수하게 되면은 약 일주 후부터 열과가 발생됩니다. 보편적으로. 특히 꼭지 열과가 발생 비율이 높습니다. 늦게 수확할 경우에 지속적으로 수분을 흡수하게 돼서 열과 현상은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수압 현상 때문이죠. 주로 발생 부위를 보면은 정부우스의 힘이 강한 저 상단 부위에 달린 열매, 또는 뿌리와 가차에 있는 하단 주지의 열매, 또는 기부 가까이 착화된 열매, 또는 배꼽이 하늘을 향한 열매, 또는 굵은 열매 위주로 열과가 많이 발생됩니다. 물론 품종에 따라서 열과 발생이 잘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시나노 골드 같은 품종은 배꼽 열과가 많이 갈라지죠. 시나노 골드는 사실 다 익으면은 과육이 잘 연화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정도 나무 꼴을 하고 있으면은 이 비료를 무시비 하셔야 됩니다. 미량 원소 외에는 아무것도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질소질을 자꾸 주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데 이 정도의 수세는 여러분들이 무시비, 무태비를 제가 권장드리고, 다만 어린 나무나 수세가 약했던 나무 또는 과다 착화됐던 나무에만 아주 조금만 미세하게 여러분들이 시비를 하시고, 미량 원소는 전 가수원에 전체적으로 다 시비를 제가 적극 권장드립니다. 열과 방지를 위해서, 열매의 경도 향상을 위해서 칼슘을 많이 권장드립니다.
칼슘의 요구도와 흡수도가 높은 시기는 꽃지구부터 7월 하순경까지입니다. 칼슘도 사실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하지 마시고 여러 종류의 칼슘을 번갈아 가면서 시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3종, 4종의 칼슘을 복합적으로 만든 복합 칼슘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칼슘마다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붕소결핍, 고두병, 노린재 피해의 어떤 구분 방법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두병과 노린재 피해, 붕소결핍을 확연히 구분하지 못하시는 농가들이 꽤 많습니다. 사과콜라 밴드에도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과일을 두고 적도 부위를 기준점으로 해서 하단부 쪽은 칼슘 결핍으로, 상단부는 노린재 피해로, 적도부 상하 쪽은 붕소 결핍으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붕소 결핍은 주로 동그란 형태가 아니고 자세히 보시면은 부정형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물론 노린재의 경우에도 열매 꼭지 근처와 몸통에도 흡집 피해를 주긴 줍니다. 그런 경우에도 노린재 피해는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어느 지인분이 노린재 약을 그렇게 열심히 쳤는데 어떻게 몇 년째 피해가 외려 늘어나느냐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열매를 하나 따오라고 해보니까 그거는 노린재 피해가 아니고 붕소 결핍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연면 시비와 토양 시비를 통해서 그의 겨울에 물어보니까 그런 증상이 전혀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지금 수확 후에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시비하면 되느냐 하는 것이 가장 궁금한 사항입니다. 이 시비에 관해서는 나중에 제가 겨울에 별도로 영상을 또 올려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연면 시비를 다 포함해서. 농산물, 특히 과일 농사는 맛있고 때깔 좋고 병해충 피해 없이 잘 수확하셔가지고 종래에는 좋은 값을 수취하는 게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물론 맛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단순, 신, 짠 이렇게 감각기관이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색깔이 곱고 밝고 아삭하면서도 적당한 신맛과 과즙이 풍부하고 당도가 좋으면서 코끝에 향기가 머무는 그런 열매가 우수한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열매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전정이나 잎 관리 외에도 기후적인 요소, 특히 이 비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도 품종인데 제가 꽃눈을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꽃눈이 아주 빈약하고, 꽃눈은 꽃눈인데 아주 빈약합니다. 통통하게 살이 쪄야 되는데 상당히 빈약하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것들도 꽃눈이 좋은 거는 요게 몸이 똥똥합니다. 여기는 가늘고 꽃눈 역시 아주 빈약한 형태를 나타내고, 여기도 보면은 전반적으로 조금 빈약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썩 마음에 드는 그런 양호한 꽃눈은 아니다. 전반적으로 이 꽃을 잡고 있는 이 가지의 어떤 부피가 가늡니다. 그래서 홍로의 꽃눈 상태가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후지가 오히려 꽃눈이 더 낫고 홍도 꽃눈이 후지보다 일찍 수확했음에도 불구하고 꽃눈 상태가 조금 미흡하다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내년 겨울 전정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가지고 가지를 쳐내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가 또 내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색깔이나 당도 이런 사항은 큰 고려 사항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나무 그 자체만으로도 사과나무는 사실 귀한 존재였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과일의 종류도 엄청 많습니다. 대표 제1과일이죠. 새로 심는 나무는 보편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잘 반려된 퇴비를 한 나무당 3kg, 붕사 약 10g, 용성인비 약 50g 정도는 뿌리시고 나무를 심는 게 좋습니다. 또한 뿌리를 잘 펴시고 각 뿌리마다 흙이 잘 채워지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충분히 주셔야 합니다. 심은 후에도 부러진 측지나 굵은 측지는 기부해서 완전 솎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수평으로 완전 개원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전체량을 뿌리시고 평단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용성인비도 미량 원소에 포함됩니다. 다만 미네믹스 또는 기타 제품화되어서 판매되고 있는 미량 원소 제품들도 주먹에 주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주로 이런 제품들은 열매가 착화되는 시점부터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성인비는 토양 계량 효과가 뛰어나죠. 그 성분들 보면은 인산 17%, 고토 12%, 석회 약 40%, 기타 미량 원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제가 많이 강조드리는 미네믹스는 칼슘 12.5%, 황 0.5%, 마그네슘 7.5%, 붕소 3.5%, 망간 2%, 아연 1.5%, 구리 0.8%,
그 다음에 철, 몰리브덴 이런 것들이 서로 잘 상조되어 흡수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가끔 용과리도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용과리는 용성인비와 같이 토양 개량의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는 인산이 한 20%, 고토가 2.5%, 붕소 0.2, 석회 27, 규산이 15%, 유황이 9%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벌써 은박지를 다 걷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성인비와 용과리를 비교해보면 용과리니 용성인비보다가 인산이 3% 함량이 더 높습니다. 또한 붕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규산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용성인비도 좋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용과리에 제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세가 강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무시비를 원칙으로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색깔이 잘 발현될 때까지 무시비를 원칙으로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을 주지 않으면은 절단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상당히 이 시골에 많습니다. 수세가 강하다면은 제발 무시비를 좀 해달라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한간에 갈반이 많이 오는 이유가 질소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 500리터 기준에 요소 20kg 또는 10kg를 몇몇 시비해라 이렇게 언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나무가 복잡하고 과분해지고 햇볕과 바람이 들지 못하고 또한 습도가 높기 때문에 갈반이 오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2년째 갈반이 계속 발생됐을 경우에는 토양의 양분이 용탈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용탈되었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와 많이 착화되었다 이렇게 판단됐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연면시비를 다소 권장을 제가 드립니다. 연면시비 기준은 물 500리터에 요소 3kg, 불이오 2봉 또는 요소 1kg, 연면시비 전용 미량원소 3kg를 섞어가지고 나무에다가 연면시비를 제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양에 시비를 하겠다. 그러면은 수세 약한 나무, 과다 착화한 나무, 그런 나무에는 한 주당 요소 2세움큼 또는 유박 2kg 기준 그렇게 시비를 권장드리고 가수원 전체에는 미량원소를 전면 시비를 제가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요소나 이런 비료가 없다면 복합비료 또는 과수 전용 비료도 관계없습니다. 붕소를 내가 최근 단연간 준 적이 없다. 그러면 붕소도 여러분들이 토양 시비를 권장드리겠습니다. 토양 시비 전용 붕사가 있습니다. 300평당 2kg를 제가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붕사는 결실에도 도움을 주지만 정령과 생산에 상당히 기여를 합니다. 꽃피는 봄에 제가 또 이 부분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잠시 멈췄다가 또 내리고 있습니다. 바람도 같이 불고 있네요. 우리가 시비의 결정 요건은 수세가 강하냐 약하냐, 해마다 갈반이 온 이유가 토양의 양분 용탈이냐, 또는 색깔은 원래 잘 나타났느냐, 아울러서 사과 잎은 진하냐 또는 연녹색이냐, 도장지는 세냐 길게 세게 뻗었느냐, 이런 부분, 이러한 여러 복합적인 요소를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야 됩니다. 도장지가 세게 많이 나오고 나무가 반들반들하고 가지가 복잡한 데는 무시비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반드시 미량원소는 시비하셔야 여러분들이 현재의 모습보다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품질을 수확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사실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아서 빠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그런 의문점들은 여러분들이 사과 콜라 밴드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사과 콜라 밴드가 현재까지 만 한 달이 되었습니다. 현재 가입자 회원 수는 약 1,300명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밴드에 가입하셔가지고 소통 창구로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11월 사과밭에서 사과 콜라 TV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